예, 후보자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또 인상적인 표현이 감찰총장이라고 불려도 좋다 이런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지를 표현하셨다고 보고 역시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예규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및 조사 진정 사건 이송 이첩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공개된 조항 13조 1항 3호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송 이첩이 아니 된다 이거는 뭐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공수처에서 관련된 진정 사건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아마 보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한 사건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아니라요. 공수처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련된 사건들 기록 목록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공수처에서 네.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 보면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 이송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자료를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건 근거가 없잖아요. 경찰하고 해경에도 같이 보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2021년 6월 30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미 자료를 다 넘긴 걸로 보이고요. 해경은 아마 사건이 없어서 넘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만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수처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네. 제가 알기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뭐 공문이 온다고 하면 후보자님께서는 기록 목록이나 법적으로 장애 사유가 없는 건 보내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이미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수사 정보 수집하는 문제가 예. 좀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대검에서 하반기에 수사 정보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수사정보 인력은 제가 차장으로 온 다음에 대검찰청에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한 4, 5명 정도 4, 5명 정도 증원을 시켜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인지 건수가 약 거의 47% 정도 줄었습니다. 부패 범죄는 역시 21% 정도, 마약 범죄는 70%가 줄었고 무고 사건도 70% 감소했습니다. 어느 국가의 수사기관이건 간에 범죄 정보 수집을 아예 안 하는 수사기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지금 대검에 있는 범죄 정보 담당하는 수사관이 수집과 또 분석과 검증을 하는 수사관을 전부 합쳐서 2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정보경찰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을 겁니다. 그래서 민생범죄라든지 대형 경제범죄라든지 다수의 피해를 입힌 범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에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4, 5명가량 늘려놨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후보자님 수사정보검증위원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수사 정보 자체가 제가 와보니 거의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회 제대로 운영하실 거죠? 수사검증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수사 정보 수집 인력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늘리시는 경우에는 특히나 검증위원회 설치하는 게 균형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에 감사원에서 대검찰청 감사를 했습니다. 정기 감사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2021년 3월 18일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대검찰청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돼서 검사와 검사외 공무원을 정원 외로 파견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정원보다 116명 내지 165명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해 왔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에도 계속해서 정원을 초과된 상태던데요. 이게 뭐 행안부랑 제대로 협의가 된 걸까요? 임시직제로 행안부와나 인사혁 신처하고 또 임시직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식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수시직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시행령상으로 정원 반영은 안 된 거죠 아직.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저희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근데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원에 따라서 운영이 다들 되고 있는데 검찰만 예외일 이유가 없겠죠. 의원님, 사실은 정원이나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늘 그 감사에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16명에서 165명이 더 많이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지 않았던 때라서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검사를 제 말은- 한 명도 파견을 제 하지 말은 않았습니다. 법대로 예.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법과 원칙 계속 말씀하셨으니까요. 정원도 좀 조정도 하고 제가 정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하던가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예. 정원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검사가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 굉장히 그분도 인상적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장애 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배당과 인사인데요. 인사 관련돼서만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 자주 하실 거니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난 사건 수사 기소에서 잘못을 한 검사한테 확실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지키셔도 검찰을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제가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다른 기관이지만 검사에 있을 때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관련돼서 검사가 공직기관에 들어가는 이거는 알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사례입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변호겠습니까? 검찰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또 징계 처리를 하고 징계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